안녕하십니까. 연수서울치과 김재윤입니다. 오늘은 덴티스의 멤브레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뼈이식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흡수성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흡수성막이 있을 수가 있는데, 흡수성막에서 다른 합성 재료는 더 이상 사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우리가 동종막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좀 딱딱한 형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흡수성막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이라 그래서 PTFE 멤브레인 중에서 익스펜디드 된 게 있지만 더 이상은 이건 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티타늄 메쉬는 물론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할 수도 있지만 수식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덴스 PTFE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흡수성막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시되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얇은 티타늄을 덧댄 티타늄 리인포스 되어 있는 덴스 PTFE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멤브레인 중에는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이오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콜라 테이프 같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콜라 테이프는 1, 2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 가이드는 여러 논문에서는 6에서 8주 정도 되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4, 5주 만에 녹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크리티컬한 임계점인 4주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임상가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좀 고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UV를 가격으로 이은 오비스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에 BCP 파우더를 일부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비싼 재료인 O6 멤브레인이라는 게, O6 플러스 멤브레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건 리버스 글라이케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물이 나오는 게 안 좋은 물질이 아니라 인체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잘 대사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6개월 이상 버텨주는 O6 플러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케미컬하게 링키지를 얻은 다양한 재료가 존재를 하지만, 이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가 녹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상적으로 물론 쉬운 GBR은 문제가 없지만은 어려운 GBR 것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가교를 한 오비스 멤브레인 P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재료들도 되게 비슷한 형상이라고 관찰이 되고요. 어쨌든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힐링에 연결을 하든 아니면 본택을 받든 좀 텐션을 강하게 주더라도 찢김 현상 없이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비스 멤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P가 섞여 있고요.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UV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는 형상이라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가 복잡한 수식 과정을 통해서 어디 연결을 하고 택을 박는 현상을 통해서는 약간 찢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간단하게 버컬의 GBR라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를 잇는 굉장히 롱 브릿지를 갖고 있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23번에 페리펠 리전 때문에 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를 하셨고요. 물론 해당 부분에 구멍만 뚫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안에가 워낙 보철물이 오래전에 돼서 한번 벗겨내서 봐야 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뜯어낼까 고민을 했지만은 합충된 방법대로 가운데를 잘라내서 이 부분에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여기는 엔도에서 크라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오랜 기간 브릿지 타입으로, 그러니까 발치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물론 치아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레이비얼본이 많이 흡수가 되고 연조직 볼륨도 많이 흡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브릿지를 제거를 하면은 더 확연하게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레이비얼 측면에는 GBR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임플란트 심는 위치도 당연히 요 본 안에 이렇게 그냥 원래 위치가 아니라 본 안에 심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패러럴 핀을 꼽아서 패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위치에 SQ 4.0과 3.5 픽스처를 각각 식립을 하고 레이비얼에 GBR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이 물론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1mm 수준의 되게 얇은 본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같은 얇은 본은 짧은 시간 안에 보통은 한 2, 3년 안에 녹고 해당 부분의 연조직이 리세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종고를 이식을 하고 있고요. 오비스 제노 P를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뼈 이식을 했고 다시 오비스 멤브레인을 이와 같이 형태를 다듬어서 이 부분에 위치를 시켜서 슈처로 고정을 해서 GBR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슈처를 통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잘 제거를 하였고요. 이와 같이 전치부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약간의 1.5에서 2mm 정도의 연조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서 해당 부분에 리세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버티컬 인시전을 주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리세션이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연조직을 잠깐 남긴 상태에서 플랩을 열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뼈가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 브릿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뼈가 많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치부는 사실은 임플란트 위치가 1mm만 원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심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나 패스 잡는 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은 22번 같은 경우에는 메두디스탈 랭스가 6.5에서 7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치아이기 때문에 3번에 많이 붙여서 식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프로토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아니라 약간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최대한 3번에 붙이는 형태로 드릴링을 해주시고 위치를 바꿔서 잡아주셔야지 나중에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위치에는 SQ 3.5 직형의 픽스처를 식립하고 있고요. 다시 21번 위치에는 4.0 직형의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힐드리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을 하면 고정력은 충분하게 얻어서 이 위치에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위해서 기성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연결을 하고 이제 레이비얼 쪽에 아우터 서페이스에 뼈 이식을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볼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고로 이식을 하고 있고요. 이종고만 넣고 덮게 되면은 본그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감염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형태가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오비스 멤브레인, BCP가 섞여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레이비얼 측면을 커버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 이식은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오비스 멤브레인을 형태를 조금 다듬어서 해당 위치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상부로도 위쪽으로도 약간 파우치 형태로 연주지가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면은 멤브레인 고정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약간 연주직이 부족할 것 같아서 릴징 인시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위치를 시키고, 사실은 위치를 시키고 슈처로 약간 멤브레인 홀딩 슈처를 통해서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고정을 시켜야지 그 다음이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디파이드 크로스 2 슈처를 통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 슈처 머티리얼이 X자로 잡아주는 형태로 멤브레인 홀딩 슈처를 이용을 해서 슈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비교적 간단한 수식인데, 이와 같은 간단한 슈처만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이 약 4주 정도 유지가 되면서 해당 부분에 슈처 멤브레인이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유도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슈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당일에 이미디엇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템포러리까지 장착을 해줬고요. 이 템포러리는 GPC와 같은 파이널 세미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줘야지, 템번드 같은 걸 사용을 하면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픽스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2주 후에 팔로우업을 했을 때 연주직이 잘 아문 것을 볼 수가 있고, 해당 부분에 볼륨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있다가 이제 딜리버리가 진행이 됐는데, 물론 조금 더 오버되게 이식을 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옆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 부분에 볼륨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수술 직후에 좀 부어서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륨이 잘 유지가 되면서 이와 같이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2mm 이상의 본 두께를 가지면서 그쪽 부분이 유지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꽤 오랜 시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환자분이 잘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디펙트 형태가 굉장히 버컬로도 하나도 없고 팔라탈로도 하나도 없는 어려운 케이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상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수식상으로도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비흡성막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와 같이 힐링에 연결을 하는 중간에 사실은 오비스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 조작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컬의 간단한 GBR의 모양을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적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케이스는 제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릴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멤브레인, 오비스 멤브레인 P가 존재를 하고요. 이 P는 아마 페리토니움의 P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작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콜라겐 멤브레인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바이오 가이드랑 약간 조작하는 성상이 되게 좋아서 우리가 뼈 이식해놓은 부분에 얹어놓게 되면 그쪽 부분에 쫙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가교 형상으로 링킹이 되어 있어서 6개월까지 버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지만 거의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GBR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충분하게 잘 버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쉬운 GBR이나 어려운 GBR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물론 디펙트 형태상 다른 콜라겐 멤브레인 말고 다른 재료를 사용이 되는 어려운 케이스는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나 또는 세이브 와이드캡과 같은 연결 구조물에 연결을 해도 찢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본택을 박아도 찢어지지 않는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하나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나서 먼저 30번대에 숏 픽스처 SQ 숏을 심어서 해당 부분의 고철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12번 위치에 이 디펙트에 SQ 픽처를 심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까지 해서 이쪽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이제 40번대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생립한 임플란트인데요. 버컬 측면에 본이 많이 녹아 있어서 이 픽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제거를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특별하게 뭐 뼈 이식을 하지는 않았고 기다린 다음에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철물을 다행히 SCIP 탭으로 되어 있어서 보철물 제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CT상에서 본 것처럼 버컬 측면에는 디펙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시어버를 살짝 삭제를 하면서 럭세이션을 통해서 해당 픽스처를 제거를 하였고요. 당연히 픽스처의 제거는 일반 발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때 제거하자마자 GBR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거에도 굉장히 많은 진이 빠지고 다시 한번 연조직의 힐링이 좀 불충분한 상태고 해당 부분이 염증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치하고 이미디어트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GBR하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은 한 5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다시 피셔바로 살짝 주변에 본을 삭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럭세이션을 시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럭세이션을 시켜서 해당 픽스처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이 가해져야 되고요. 절반 이상이 감싸고 있다면 당연히 럭세이션이 되지 않고요. 피셔버로 잘 제거를 해서 약간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거가 가능한 형상으로 돼서 이와 같이 제거를 하고 플러그 타입의 콜라 플러그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식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입산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도 충분하고요. 콜라겐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치유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넣고 휘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해당 부분은 뼈 이식 없이 그냥 힐링을 해서 5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발치하는 그나마 뼈가 좀 차는데 아무리 5개월이 지나더라도 이와 같이 픽처가 제거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잘 안 차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전에 식립되었던 픽처의 패스가 약간 내절로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정 위치로 바꾸면은 해당 부분에는 뼈가 그나마 있는 형상이라서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플랩을 열어서 아직까지 픽처가 제거된 위치에 본이 덜 차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 그대로 심lik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뼈가 있고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버컬에 GBR을 진행을 했습니다. GBR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이브 와이드캡을 이용을 했고요. 이거는 접시 형태의 원반 형태가 2에서 4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2mm짜리를 지금은 사용을 했지만은 3mm, 4mm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접시 모양이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서포트를 해주고 해당 위치에 멤브레인을 서포트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GBR을 좀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GBR이기 때문에 먼저 오비스 알로로
동종고를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먼저 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비스 제노피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뼈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종골은 조금은 높기 때문에 볼륨 흡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오버해서 뼈 이식을 해주는 것이 더 좋고요. 그 상태에서 오비스 멤브레인 피를 이용을 해서 오비스 멤브레인 피를 요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끼워 넣는 형태 상에서 이쪽에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좀 더 넣고 본택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슈츠에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랩을 열고요. 올바른 위치에 드릴링을 해서 픽스처를 심고 있습니다. 픽스처 식립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위치는 4.5 직경의 픽스처를 사용을 했고요. 이와 같은 구치부에 아무리 뼈가 없다 그래도 4.0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5를 선택을 해서 픽스처를 식립을 하였고, 대구치 부위는 5.0 픽스처를 선택을 해서 식립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뼈는 딱딱한 편이었고요. 자, 여기에 5.0 픽스처를 사용을 해서 패스는 잘 맞춰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펙트 형태에 비해서는 픽스처에 노출된 부분이 좀 적은 형태로, 유리한 형태로 식립은 잘 이루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 와이드 캡을 장착을 했는데, 물론 약간 덜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1mm 더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덜 들어간다면은 주변에 본에 걸려서 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높은 3mm 높이의 세이브 와이드 캡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상태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멤브레인 적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종고를 사용을 하였고요. 오비스 알로를 사용을 해서 1차 커버리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오비스 제노피라고 하는 2종고를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볼륨을 충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되면 오버될수록 물론 GBR 결과는 좋지만은 그 부분에 이제 연지직을 커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연지직만 커버할 수 있으면 약간 더 오버해서 빼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비스 멤브레인 P를 다듬어서 해당 위치에 적합을 시켜보고요. 저같이 날카로운 각이 있으면은 이 위치가 걸려서 덜 들어가거나 어쨌든 적용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듬어 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펀치를 이용을 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구멍을 뚫는 전용 툴인 멤브레인 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치를 표시를 하고, 요 덴티스트에서 판매를 하는 멤브레인 펀치로 해당 위치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세이브 와이드 캡을 다시 조심스럽게 풀러내서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풀러내는 동안에 여기 뼈이식제가 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뼈이식제는 제거를 해야지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 내에서 다시 세이브 와이드 캡을 적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적용되는 과정 중에서 멤브레인이 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은 핀셋으로 잘 잡고 적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게 불리하고 멤브레인에는 굉장히 장력도 많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우치 형태로 다시 한번 잘 밀어 넣고, 버컬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잘 넣어서, 물론 이 정도 뼈이식도 사실은 충분하긴 했지만은 제가 멤브레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기를 들고 이쪽 부분에 뼈이식 재료를 조금 더 오버해서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멤브레인이 좀 약간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본텍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면 당연히 멤브레인의 어댑테이션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좋은 콜라겐 멤브레인일수록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또는 본텍을 연결을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려운 GBR일 때는 이와 같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뼈 이식을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해당 부분에 릴리징 인시전을 줘서 연주지 프레퍼레이션을 좀 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잘 진행을 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이종골이 많이 이식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도 이종골이 많이 이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3개월 있다가 세컨드 서저리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미 한번 팩션을 제거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어태치드 진지바가 부족해서 프리 진지바 그래프트도 같이 계획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세컨드 서저리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안에 약간 뭐 남아있는 연조직은 제거를 안 한 상태라서 뼈의 상태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뼈가 충분하게 볼륨적으로 잘 차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파셜로 저면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팔라탈에서 띈 프리 진지바 그래프트를 적용을 해서 해당 위치에 적용을 시켜서 케이스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한데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때 이런 거는 뜯어내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잘 힐링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본텍은 당연히 여기 남아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찜찜하면 제거를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에서 파이널 보철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스 멤브레인 P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와이드캡이나 본텍 같은 걸 연결을 해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좋은 재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요 세이브 와이드캡과 콜라겐 멤브레인의 조합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 뼈가 잘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도 뼈가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볼륨으로 잘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도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비스 TRM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 TRM은 비흡성 막이고요. 그리고 PTFE가 덴스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려운 GBR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흡성 막은 사실은 조직이 노출이 되면은 더 차 올라오기보다는 더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디어트에 루틴하게 사용을 하면은 노출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흡성막은 되게 딱딱하고 벌어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티타늄 메쉬로 조금 잡아줄 수도 있지만 안에 티타늄 구조로 얇은 막으로 잡아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본텍이나 커넥션 파트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얇은 티타늄 막이 리인포스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리더라도 이 형태가 여기에 얇은 티타늄이 구부러진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GBR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형태는 당연히 우리가 맞닥뜨린 GBR라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구멍에 뚫려 있는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의 세이브 GBR 키트에 있는 스페이서랑 커버 캡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에 고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다른 부위에 할 것도 많지만은 여기에 이제 디펙트가 심하고 환자분은 발치를 하지 않고 이가 자연스럽게 빠졌다고 설명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CT를 찍어보니 파라탈 쪽에 본이 디펙트가 심하고 버컬 측면에도 본 디펙트가 심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차오르고 있지만 버컬 쪽에도 갭이 존재를 하고요. 팔라탈 쪽에는 거의 뼈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GBR이고 또 사이트가 넓으면 그나마 적용이 쉬운데 좁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로 기억이 됩니다. 소구치의 4.5 직경의 SQ 픽스처를 상부에서 고정을 얻으면서 잘 식립을 하였고요. 오비스 TRM을 다듬어서 해당 위치에 적용을 페이시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세이브 GBR 키트를 이용해서 본택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에 추가적으로 고정을 얻었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버컬의 상부에 두 개를 박아서 여기 위치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걸 든 상태에서 동종호를 넣고 이종호를 넣고 커버리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주직을 잘 커버리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빨리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은 보호를 해주는 형태로 약간 연주직을 남겼고요. 이쪽은 그나마 뭐 캐리어스가 있긴 하지만 페리어적인 사운드한 치아였기 때문에 버티컬 이니시얼을 준 상태로 열고 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플랩을 크게 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버컬 쪽에도 본이 디펙트가 얇게 그리고 높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팔라탈 쪽에도 디펙트가 많이 존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릴링을 하고 4.5 지경의 픽스처를 심었고요. 자, 이제 GBR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커버 스크류를 덮은 상태에서 오비스 TRM을 가장 내가 GBR라는 사이트와 비슷한 형상의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안에 티타늄이 보이는 부분이 뼈에 붙는 형태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고정을 얻기 위해서 세이브 GBR 키트의 본택을 이용을 해서 상부에 고정원을 두 군데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뼈 이식을 하는 부위라기보다는 거기를 벗어난 범위에서 비후성막이 잘 뼈 이식제를 커버할 수 있게 본택을 미리 받고 GBR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고를 잘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충분하게 적용한 상태에서 팔라탈의 본택을 박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팔라탈의 연주직으로 안에 파우치 형태로 멤브레인을 끼워 넣어서 해당 위치에 GBR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릴리징 인시전을 통해서 연주직 휘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GBR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힐링은 뭐 노출 없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비스 TRM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멤브레인이 노출이 되면은 멤브레인을 적용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가운데 부분이 노출이 됐으면은 4에서 6 정도 기다렸다가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멤브레인의 마진이나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많이 노출이 되거나 마진이 노출이 된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힐링이 되었고 처음에 없었던 이쪽 부분의 뼈랑 팔라탈 부분의 뼈가 비흡선막을 사용을 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뼈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물론 반드시 제거를 하는 거는 필요가 없지만 이 상태로 뼈에 붙여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쉬운 제거를 위해 스냅 인시전을 통해서 이 본택을 다 제거를 하였고요. 다시 스냅 인시전만을 통해서 이 TRM을 그냥 쭉 비닐 당기듯이 당겨서 제거를 했는데 그냥 그러고 세컨 서저리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워낙 해당 부분에 뼈가 많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뼈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플랩을 살짝 열었고요. 플랩을 살짝 열고 뼈를 살짝 갈아낸 상태에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를 하고 힐링을 연결을 해서 세컨 서저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뼈는 당연히 굉장히 잘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철까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비스 멤브레인은 간단하게 버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비스 멤브레인 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쉽거나 어려운 케이스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비스 TRM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어려운 GBR 케이스에 한해서 본텍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고정을 얻으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